네, 반갑습니다. 국어 학습을 돕는 짤막한 영상. 이번 항목에는 독해 영역입니다. 국어 독해에도 개념이 있다. 개념적 사실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짤막하게 한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국어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써왔던 것이고 또 시험 문제에도 우리말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막연한 차원에서 읽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제도적인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 구성 원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휘면 어휘 수준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고 문장이면 문장 그리고 단락이면 단락 이런 차원에서 각각 공부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도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해지지 못하고 꼭 필요한 것을 챙기지 못하고 그래서 보통 국어에서 나오는 특히 국어 독해에서 나오는 그런 실수는 어떤 준비된 것들이 워낙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넘겨짚게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한 자료 하나 보고 문제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가장 초보 단계에서 도입학습 단계에서 살펴볼 것으로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함축적 의미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론적으로 준비할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전적 의미라고 하면 단어 자체의 뜻, 아주 쉽게 글자 그대로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았을 때 사전에서 설명되는 뜻,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물론 거기에는 중심적 의미를 기본으로 조금 더 주변적 의미까지 좀 소개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중심적 의미까지를 사전적 의미라 봐야 되겠죠. 문맥적 의미. 그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문장 앞뒤의 관계, 흐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파악되는 뜻, 이것을 문맥적 의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문장 속에 어머니, 그 어머니를 사전으로 찾아 사전적 의미를 찾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식을 낳은 사람이란 뜻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문맥적 의미라고 하면은 바로 실패가 어머니가 되고 실패가 어머니가 되어서 낳은 그 결과가 성공이라는 것이니까 실패라는 것을 바탕에 두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얻는 시행착오의 결과들, 교훈들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활동을 이어가다 보면은 성공이라는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주어진 문장 앞뒤 관계를 고려해서 파악되는 것이 문맥적 의미예요. 그리고 함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에 두고 연상된 내용. 그렇기 때문에 함축이라고 하면 글자 자체로 보면은 그 단어 안에 뭔가 풍부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기 쉬운데 연상의 내용.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것, 눈물. 그러면은 생리적인 차원에서 눈물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시구에 어떤 눈물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그 시의 상황 안에 문맥 안에서 눈물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렸다면 그로부터 파악된 내용이 슬픔 이렇게 파악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문맥을 좀 달리 해봅시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눈에 이슬이 맺힌다. 이런 표현이 주어졌다면 그때의 이슬은 바로 슬픔으로 파악되지 않고 기쁨이라고 파악되겠죠. 왜? 바로 그 문맥 안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쥐고 있다. 이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장면의 내용을 풍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파악할수록 더 정교한 뜻이 한정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막연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양상으로 한번 볼게요. 읽은 내용을 바탕에 두고 이것을 직접 질문하는 질문의 양상입니다. 다음 시에서 문맥적 의미에서 볼 때 바구니가 한 찬단에 밑줄 치는 부분이 한정돼 있어요. 이 밑줄 친 부분에 문맥적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이죠. 밭고랑에서 이삭 줍는 시골 아이들의 말이 하루 종일 동서로 다녀도 바구니가 안 찬다네. 올해에는 벼베는 사람들도 교묘해져서 이삭 하나 남기지 않고 관과 창고에 바쳤다네.
자, 선택지로 가보면 아이는 어른보다 동작이 늦기 때문에 이삭 줍기보다는 노는 데 열중했으므로 벼베는 사람들이 이삭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배웠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관가의 수탈이 심했으므로. 자, 이런 정도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삼아 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구니가 안 찬다네. 그러면은 주어진 것 그대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찬다면 뭐예요? 바구니가 있는데 무엇인가 주어서 넣고 바구니 안에 넣어서 그 바구니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바구니가 채워지지를 않았다. 안 차 있다. 공간적으로 비어 있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문맥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문장의 앞뒤 관계 흐름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구니가 안 찼는데 안 찬 이유? 바구니 안에 넣은 게 없으니까. 바구니 안에 넣은 게 없는 이유? 주운 게 없으니까. 주운 게 없는 이유? 주울 게 없으니까. 주울 게 없는 이유? 떨어진 게 없고 떨어진 게 없는 이유는 벼베는 사람들이 잘 배웠기 때문에. 벼베는 사람들이 잘 베면 벼벨 때 그 이삭이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주울 게 없고 주울 게 없으니까 주워서 바구니에 채울 게 없었던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벼베는 사람들이 이삭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게 없었고 주울 게 없었고 그래서 채울 게 없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문맥입니다. 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4번을 답으로 해요. 4번. 그러면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직접 화살표로 연결해서 짝을 지은다면 뭘까요? 4번은 함축적 의미에 해당되겠죠. 자, 문제는 문맥적 의미를 물었어요. 그런데도 수험생들은 그걸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짚기, 함축적 의미로 4번을 답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게 국어 독해에서 주의할 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가 그 실수하는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그 부분이 다음 학습의 중점이 되고 목표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구조 분석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를 종이 형태로 많이 연습하는 것보다는 종이 연습으로는 양쪽으로 하고 양쪽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틀린 문제들만 모으자. 틀린 문제를 모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컴퓨터로 워드 프로세서 입력을 하고 그러면은 편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것은 마침표가 나오는 문장 단위로 문장이 길다면 중간에 쉼표가 찍힌 이어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리로 해서 끊어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 문장이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해 놓고 그리고 문장 간격도 좀 한 줄씩 더 띄워두고 그런 상태에서 문장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보는 이런 훈련을 쌓는다면 넘겨짚는 이 태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을 채워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나 방법, 이 습관이 잘못된 이런 것은 세월이 흐른다 해서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닌 거죠. 뭔가 방법 자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컴퓨터로 입력해서 문장 단위로 구조 분석하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독해에도 개념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본 이유가 바로 그냥 읽고 푼다는 막연한 태도 이걸 넘어서서 정확하게 학습할 거리가 있고 학습한 체계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우리 수험생다운 자세를 훈련을 하자.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자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